네, 안녕하세요. 노랑연금 연구소입니다. 자, 오늘은 농지연금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. 오늘 질문은 농지연금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자기 자본이 어느 정도가 있으면 월 300을 받을 수 있는지, 그 다음에 내 자기 자본에 맞춰서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. 자, 농지연금의 장점, 최대 장점은 저는 일단 무자본으로도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. 사실은 이 부분은 정말 어려운 부분이고 가장 지금 핵심적인 게 수시 인출형이라는 제도가 살아있다라는 가정인데 지금은 예산 문제로 좀 막혀 있습니다.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또 증액되기도 했고 이 수시 인출형이 다시 재개된다라는 가정하에서 이게 어떻게 자기 무자본으로도 가능한지 이 부분을 잠깐 설명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. 자,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농지연금의 최대 월 연금은 3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. 이때 담보가는 8억 7천 정도가 됩니다. 농지연금의 연금 조회하기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8억 7천 정도 될 때 월 연금은 300만 원 받을 수 있게 나옵니다. 근데 이때 수시 인출형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수시 인출형은 담보가의 30%를 수시로 받고 나머지 금액을 종신정의 경우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런데 만약에 대출이 있다면 이 30%로 대출 상환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.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하죠. 감정가의 30% 이하로 낙찰을 받고 낙찰금을 전액 대출로 유지하면 자기 자본이 없는 상태가 되죠. 그리고 이 대출을 담보가의 30%인 수시 인출금으로 상환하면은 나머지 금액을 종신정의 경우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. 그러면 8억 7천의 30%는 2억 6천이고 8억 7천에서 2억 6천 뺀 6억 원가량의 연금이 수령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면 6억 원의 종신정액형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보면 210만 원이 된다는 겁니다. 이 시나리오대로 하게 되면은 무자본으로도 매월 2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.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참고를 해야 될 게 이 담보가는 8억 7천은 법원 감정가,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법원 감정가의 그 보다 꽤나 에서 많이 낮은 금액이라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법원 감정가가 일반적인 감정가의 한그 5에서 10% 정도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경영이양형이 아니라면 감정가의 90%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됩니다. 그렇게 된다면 법원 감정가의 30% 이하가 아니라 20% 이하 이 정도까지도 내려와 줘야 실제로 무자본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. 그런데 그렇다면 법원 감정가의 30% 이하로 낙찰을 받는 사례가 없느냐? 충분히 있습니다. 그리고 토지의 가치를 어떻게 끌어올리느냐에 따라서 실제 감정가의 30% 정도로 낙찰을 받았다고 해도 실제적인 낙찰가율은 더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런 농지들을 잘 찾아서 준비만 한다면 무자본으로도 충분히 고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 예를 저희 회원님의 예를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. 지금 충남 당진에 있는 농지이고 감정가가 2억이고 최저가가 24%까지 떨어졌었는데 35%의 낙찰을 받으신 분이십니다. 그런데 이 농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5%로 낙찰을 받았을 때 예상연금 조회하기를 예상연금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자기 자본은 4,900만 원 정도가 들고 종신정액형으로 그 계산을 해보면 평생 60세부터 55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. 그러면 7년 안에 자기 자본을 이제 회수하게 되는 겁니다. 그런데 이 농지 같은 경우에는 2023 타경이기 때문에 23년도에 경매가 나온 거고 적어도 작년 정도의 감정가가 산정이 된 그런 농지입니다. 그런데 올해 낙찰을 받은 거고 작년에서 올해 넘어올 때 이 농지의 공시지가가
16% 상승을 했습니다. 그 얘기는 감정가 역시도 그 정도까지 올라갔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낙찰가율은 35%가 아니라 35에서 16%를 뺀 19%라고 봐도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19% 정도로 낙찰을 받았다면 정말로 추신 인출형이 살아있다면 무자본으로도 이 농지 같은 경우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농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농지의 낙찰가율은 점점 올라가고 그게 이제 감정가는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적인 낙찰가율은 낮아지는 효과가 있겠죠. 그리고 그 감정가의 상승은 복리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자를 낸다고 하더라도 그 감정가의 상승폭이 훨씬 더 큽니다.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낙찰가율은 실제적인 낙찰가율은 점점 낮아진다고 볼 수도 있고 이런 농지처럼 공시지가가 갑자기 이렇게 튀는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농지를 매입을 한다면 실제적인 낙찰가가 굉장히 낮아지는 그 효과가 있고 예를 들면 지입로를 잘 정돈을 해가지고 토지의 가치를 높인다거나 아니면 붙어있는 인접해 있는 농지를 하필해서 농지의 가치를 더 올린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방법을 잘만 활용한다면 내가 실제로 낙찰받은 게 30%대라고 하더라도 그 낙찰가율을 20%대 또는 10%대까지도 낮출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자기 자본 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저희 회원님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 30%대에서 낙찰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7년에서 한 9년 정도 안에 자기 자본을 회수를 하게 되고 월 300을 받기 위해서는 60세부터 월 300을 받기 위해서는 한 2억 7천 정도가 보통은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조차도 다른 주택연금이나 상가투자보다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긴 하죠. 보통 1억에 30만 원 정도를 주택연금에서 받고 있거나 상가투자에서도 그 정도로 받고 있는데 지금 한 9천만 원 정도로 이미 100만 원의 그 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익률이 좋다라는 그 이야기가 되는 거고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낙찰가율이 20%대 10%대로 다시 들어오게 되면은 그 자기 자본은 훨씬 더 줄어들 수가 있는 거가 됩니다. 그리고 수시 인출형이 만약에 있다면 실제로 자기 자본 없이 연금을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정도의 자본으로 충분히 월 300을 만들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 30% 정도 수준에서 낙찰을 받고 바로 연금 준비를 한다면 연금을 받아서 7년에서 9년 정도 연금을 받으면 자기 자본을 회수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농지연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저는 이제 연금 부자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이대별로 우리가 어떤 연금을 어떤 방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55세 때 우리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주로 받고 있죠. 그런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잘못 운영하고 있습니다. 두 가지 관점인데 하나는 직장을 다니면서 또는 자영업을 하면서 쌓아놓은 퇴직연금을 이제 55세가 되면은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일시금으로 받아버리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볼 수가 없게 되고 세금을 다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일시금으로 받아서 내 노후 자금으로 안정적으로 연금 형태로 써야 되는데 일시금으로 받아서 어떤 새로운 창업을 한다던가 그런 방식으로 써버리기 때문에 나의 하나 남은 노후 자금이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많고요.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운영을 한다고 해도 그게 원리금 보장형이라고 해서 굉장히 안정적이라고는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굉장히 낮은 수익률, 2, 3% 정도밖에 되지 않는 낮은 수익률에 담고 있습니다. 그러나 저는 오히려 이렇게 물가 상승률만큼도 안 되는 수익률은 안정적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미국의 가장 안정적인 미국의 지수 ETF에
그 투자를 한다면 충분히 내 노후 자금이 없어지지 않으면서 고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미국 주식 ETF를 사용하게 되면은 연평균 수익률 10% 이상은 나온다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10년간의 연금 형태로 55세부터 받게 된다면 내가 55세 때 쌓아놓은 원금은 그대로 있으면서 그 원금의 10%를 연금 형태로 매년, 매월 이렇게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60세가 되면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농지연금 준비할 수가 있고 탈 수가 있죠. 그리고 미리미리 농업인 경력을 쌓는 것부터 해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. 65세가 되면 국민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. 사실은 국민연금은 고갈 이슈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65세라는 굉장히 늦은 나이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면 절대 안 됩니다. 그래서 국민연금 이외에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퇴직연금, 농지연금을 잘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농지연금을 준비한다면 농지이양운퇴직불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농지를 농업청소에 팔면서 그러면서 직불금까지도 받을 수 있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때 나온 자본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국 주식 ETF를 만약에 운용을 한다면 그거조차도 연금 형태로 전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추가적으로 주택연금은 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나 주택연금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하고 있긴 하지만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경매로 활용했을 때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주택연금은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을 선택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경매로 활용한다고 해도 낙찰가율이 그렇게 낮지가 않기 때문에 주택연금은 저는 제외는 하긴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주택연금까지도 포함한다면 월 500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농지연금과 개인연금 또는 퇴직연금입니다. 농지연금은 경매에서 나오는 농지의 낙찰가율이 30%대, 20%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싸게 낙찰을 받아서 잘 준비를 해서 감정가의 90% 또는 100%로 우리가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. 그래서 제가 매월 농지연금 원데이 특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농지연금이 어떤 제도이고 어떻게 준비를 해 나가면 좋을지 그 자격 조건을 어떻게 갖추면 좋을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가장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를 해 넣어야 됩니다. 그게 저는 미국 지수 ETF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렇게 된다면 내가 모아놓은 자본이 사라지지 않으면서 평생 동안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55세 때 퇴직연금 원금이 5억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. 좀 큰 액수이긴 하지만 5억이라고 가정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ETF 연 수익률을 10%로 잡았습니다. 사실은 미국 지수 ETF의 수익률은 10%를 넘어가긴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그렇긴 하지만 일단 보수적으로 10%를 잡아보면은 그리고 10년 동안 연금 수령을 하게 된다면 연간 인출액은 5천만 원이 되겠죠. 5억의 10%이기 때문에. 그런데 미국 ETF의 연수익률이 10%이기 때문에 이 이자만으로 수익률만으로도 수익금만으로도 내 연금 노후자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.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450만 원 이상씩은 매월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이때 5억이라는 그 원금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. 그리고 나스닥 100이라고 하는 미국 테크 기업 100개를 모아놓은 지수의 연평균 수익률을 보게 되면은 평균적으로 18.6%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장 안정적인 자산이고 충분히 내 노후자금이 사라지지 않으면서 연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수에 투자해 놓으면 충분히 노후 준비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